이기 상배비충들 본나 쿵쾅거리면서 몰려왔노 이기. 페미 언냐들 빙의하면서 말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586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2000년대 초반에 386이라고 불리던 세대가 시대가 20년 흘러 586이라는 명칭이 되었어요. 50대, 80학번, 60년대 이들 세대를 아울러 말하는 명칭이에요. 이 586이 386이던 시대에 386 세대가 혜성처럼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건 아무 지지대도 없고 권위 권력이 없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소위 노무현 신드롬의 주역 세대가 바로 386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알게 되었어요. 386 세대는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정치인 팬카페를 만들고 대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같지도 않은 정치 얘기를 하냐고요? 현재 586 세대는 페미니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권에는 대다수의 586 꼰대가 자신이 감각 있는 신세대인 척 앉아서 평등, 평화, 민족을 외치고 있어요. 이들은 현재 여성의 이권을 크게 높이는 법률을 만들고 인터넷에서는 우리 남자들이 조금 더 희생합시다 라며 정의로운 척을 하고 나도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들을 지지합니다 같은 가짜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586이 왜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 20대 남성을 비난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586 세대는 직접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그 수혜를 누렸으며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은 여성이 어쨌니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 진짜 가부장제에서 가장으로 혼자서 다 책임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남녀 평등이니 그런 거에 낯섭니다. 하지만 586 세대는 일단 대학을 나왔으며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 등을 주도하며 평등 의식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배우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80년대 대학생이 되어보세요. 자기 어머니는 집에서 늘 밥을 10몇 인분씩 지으며 자기 여동생과 누나는 자신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당하고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여성 혐오 사회에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죠. 그런데 대학에 가더니 타도해야 할 군부 독재, 권위적 대통령이 보입니다. 남성들이 대다수인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며 학생회에서 민주화를 위해 규탄 대회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되는 여대생들에게 자신들이 민주화 투사라며 잘난 척을 하며 민주화가 무엇인지 가르치려 들고 여대생들에게는 총학생회실에서 설거지를 해라 우스갯소리로 혁명 전사들의 성욕을 풀어주는 게 여학생들의 민주화 아니냐 같은 소리들을 내뱉으며 살아오던 세대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세대답게 공부 얼마 안 해도 대학 가고 별거 안 해도 취직하고 행복한 IMF 전 거품 경제 속에서 성매매 업소 등을 다니며 길 가던 여성들을 추행하던 586 램저들의 행동이 지금의 눈에 개저씨, 여혐 꼰대 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86들은 그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을 정치에 투영시키려 해요. 내가 여성들을 억압하며 잘 되었다는 게 일리가 있구나. 여성은 약자야. 물론 자기 세대에선 여성이 약자죠. 그분들은 자기는 이미 안정적인 기득권이며 페미니즘이 여성들한테 떡 하나 더 주는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50대들의 성희롱, 성추행, 여성 혐오적인 사고방식을 당한 여성들은 남성 전체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586은 잘한다 잘한다 나는 이미 밟고 올라왔으니 너희들도 20대 남자들을 밟고 올라와봐 라며 남보듯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정치에 치이고 자신이 한 적도 없는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당하고 주류 정치는 아직도 여성은 무조건 약자, 남성을 무조건 강자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20대 남성들이 분노를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실제로 20대 남성은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적도 없고 네가 강자니까 약자에게 양보해라는 말만 들으며 끊임없이 양보만을 강요받았어요. 20대 남성들이 60대보다도 현 정부를 혐오하는 이유는 버려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대별로는 정치 경향, 투표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60대 이상은 경제 논리,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는 쪽으로 뽑습니다. 586 세대를 위시한 4, 50대는 누가 더 내 정치 성향을 잘 대변하느냐로 투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데요. 정체성 정치의 대표적인 것은 노동자들은 모두 단결해야 한다. 빈곤한 자들은 모두 단결해서 부자들의 돈을 재분배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모두 단결해서 남자의 권력을 빼앗아와야 한다.
입니다. 그에 반해서 20, 30대는 좋게 말하면 정의정치, 나쁘게 말하면 혐오정치를 합니다. 무엇이 너무 싫어서 그나마 덜 싫은 곳에 투표한다. 무엇이 너무 부패해서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곳에 투표한다. 이것이 20, 30대의 투표 양상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20, 30대 여성이 정체성 정치인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면서 여성들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모두 집결하여 투표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20대 남성들은 아직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후보한테 투표를 준다고? 남자에게 돈을 더 줘서 투표해? 20, 30대 남성들은 자신들을 대변하며 자신들을 결집시키려는 사람들이 나오면 일단 까보고 비난해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자 20대 남성들도 피해받는 남성이라고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들이 정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60대보다 높다고 나오자 20대 남성들이 매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남성들의 정체성 정치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586은 이미 기득권이라서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이 30대는 지금 당장에도 여성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실정이며 인터넷에서 보이는 혐오 표현도 이 30대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0대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40대가 넘은 윤서인 씨 같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남혐, 여혐 같은 게 없다고 눈 돌리면 된다고 하지만 20대들에게는 인터넷은 이미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대는 586 세대가 20대에게 그들이 행해온 여성 혐오에 대한 빚을 대신 갚게 하는 시대이며 여성들은 실제로 여혐을 해온 586 세대들을 개념남이라며 칭송하고 역으로 시달려온 20대들이 반박하면 일배 세대라고 합니다. 정말 20대가 여혐 세대라서 여혐을 해놓고 뻔뻔한 걸까요? 50대 이상한테들은 성희롱이 많을까요? 동세대한테들은 성희롱이 많을까요? 지금도 가정에서 몰래 애비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딸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586 세대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